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강의를 한 인기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3급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3급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은 컴퓨팅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런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순서도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3급은 코딩이 블럭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블럭 조립소에 있는 그 블럭으로 다 사용을 하셔야지만 감점 없이 코딩이 되고 실행되면 감점 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급은 이렇게 코딩이 블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코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급에 대해서 2급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 문제는요, 3급과 마찬가지로 컴퓨팅 사고력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순서도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코딩은 블럭 조립소에서 지금 코딩 블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급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코딩을, 지문에 맞는 코딩을 순서대로 순차에 맞게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2급에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피지컬 컴퓨팅의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9번, 10번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아두이노나 이런 데서 쓰는 센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2급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TV 편성표에서 자료와 정보를 구분하도록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10점짜리 문제이네요. 우리가 자료와 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하도록 보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가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조사나 관찰 및 수집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 값이나 내용들이며, 데이터를 말하는 거네요. 자료는요. 자, 정보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 목적으로 자료를 의미 있게 가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정보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걸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자료와 정보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TV 편성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 편성표가 보기 좋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와 민영이가 TV 편성표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자, 예서와 민영이의 대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예서는 내일 학교에서 미래 인공지능과 직업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고요. 민영이는 나는 스포츠 뉴스 보고 싶은데 했더니 예서가 내일 수업 준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적어놨어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직업에 대한 프로를 보고 싶은 거고요. 민영이는 스포츠에 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거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예서가 준비를 위해서 수첩에 기록해둔 목록은 TV 편성표 중에 가와 뭐와 라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보기에 가, 나, 다, 라 4개의 프로그램에 가나다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숙제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한 프로그램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라 프로그램이며 이거는 직관적으로 아마 보기를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은 이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선별하여 가공된 뭐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지문에 지금 나왔습니다. 자료는 무엇이며, 네, 자료와 정보를 어떤 것이냐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보기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쓰기 좋게 다시 가공한 거다라고 해서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지문만 확실히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무엇인지, 네, 데이터다. 그리고 정보가 무엇인지 인간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다시 가공해 놓은 거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지문의 내용이었고요. 네,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리는 수영을 배우려고 한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서유리는 수영 수업에 대한 보기의 지문이 있는데요.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느라 자유형 팔격키를 배우다 그만두고 말았다. 자, 기초반은 안 들어도 되고 그 다음 수준 수업에 수강하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조금 이해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에 읽는 습관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면 그 지문 안에 다 답이 있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이 지문을 읽는 연습 또한 많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안 들어도 되고 다음 수준 수업에 수강하라고 하셨다라고 했고요. 자, 화요일, 목요일에는 다른 과목 수업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시간표를 보시면 자, 1, 2, 3교시가 있고요. 월, 화, 수, 목, 금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1교시는 7세 이하의 유아만 수강이 가능하고요. 2, 3교시는 8살에서 13살인 초등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능력을 보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력의 문제도 필요합니다. 사고력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반은 월, 수, 금, 화, 목 반으로 나뉘고 A는 기초반, B는 초급반, C는 중급반, D는 고급반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에 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인 서유리가 했습니다. 아, 서유리는 벌써 지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문제를 주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A반은 유치부만 들을 수 있고, 네, 여기서 조건에 있었습니다. 1교시는 유치부만 들을 수 있고 2교시와 3교시만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교시는 안 되겠죠, 서유리는. 자, 그래서 문제는 서유리가 등록할 수 있는 수업은 몇 반, 몇 교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조건에서 정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와 3교시만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조건으로 정답의 폭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다른 과목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은 서유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교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서유리가 들을 수 있는 요일과 과목이 조금 좁혀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우리가 조건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2교시와 3교시 들을 수 있고요. 월, 수, 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네, 수영 수업 지문에서 상담을 해보니 기초반은 안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반은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A반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조건에서 A반을 지워야겠죠. 자, 월, 수, 금 들을 수 있지만 1교시는 못 듣고요. A반을 못 듣습니다. 자, 그럼 B반 아니면 C반을 들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기초반은 안 들어도 되고 그 다음 수준 수업에 수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반 다음이 초급반이라고 예시를 통해 알려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초급반, 그래서 정답은 B반에 들어있는 2교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유리가 등록할 수 있는 수업은 몇 반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자, 월수금 반이겠죠. 화요일, 목요일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월수금에 몇 교시 수업일까요? 네, 2교시였죠. 네, 2교시. A급의 A반의 다음 반인 B반 A 2교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문제는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급에서는 1, 2번에서는 우리가 조건에 따른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1급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건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번은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았고요.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민호네 반은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어 축구 게임을 하였습니다. 자, 축구 게임을 하였는데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2급에서 3번 문제는 순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급에 비해서 이 괄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빈칸이 많아지고요.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배운 순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 모양을 보고 우리가 어떤 준비나 처리나 이런 과정들, 그리고 판단을 참 거짓의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이 조건들을 알고 계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축구 게임에 축구 게임을 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표현했네요. 자, 그런데 청팀 점수가 1점 올라간다 가의 내용이고요. 5점 된 팀이 있는가? 100팀과 청팀으로 나눈다. 게임을 종료한다. 자, 골을 넣었는가? 이거는 지금 어떤 조건들이 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리즘에 맞게 내 순서대로 나타내야겠죠. 자, 그러면 반은 100팀인가? 4는 100팀 점수가 1점 올라가고 아는 축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엔 축구 게임을 하는데 100팀과 청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팀이 골을 넣었냐를 물어봐서 그 조건에 따라서 100팀의 점수를 1점 올리고 아니면 청팀의 점수를 1점 올릴 수가 있겠죠. 실제 코딩을 짤 때도 이렇게 좀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블럭을 가지고 짜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리즘, 순서도로 먼저 표현을 한 후에 그리고 코딩을 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코딩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알고리즘이 좀 복잡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해봐서 그에 맞는 코딩을 짜는 것도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의 기출문제를 보고서도 코딩을 내가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도에 맞는 어떤 게임을 또 새로 한번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는 순서도에 맞게 코딩을 짜는 연습도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책이나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순서도에 맞는 코딩을 짜는 거, 알고리즘에 맞는 코딩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00팀과 청팀으로 나눕니다. 제가 앞에서도 순서도에서 설명드렸지만 순서도 문제에서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실제 순서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워가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조금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와 라가 지금 순서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팀과 청팀으로 나눈다.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갈까요? 자, 팀을 나눴으니까 우리는 축구 게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축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는 판단되어 있습니다. 판단으로 참과 거짓을 대답을 해서 참과 거짓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는 다시 축구를 한다로 돌아가겠죠. 아로. 자, 그런데 만약에
골을 넣었는가가 참일 경우에는 네, 100팀인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100팀일 경우에, 참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거짓일 경우에는 100팀이 아니니까 1000팀 점수가 1점 올라가겠죠. 만약에 참일 경우에는 네, 100팀 점수가 1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팀인지 물어봐서 거짓이면 1000팀 점수 1점 올라가고 참일 때는 100팀 점수가 1점 올라가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코딩할 때도 이렇게 코딩하죠. 점수 변수에다가 네,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1000팀이 골을 넣으면 1000팀 변수에 1점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100팀 변수, 100팀 점수 변수에 또 100팀이 넣었으면 100팀 점수 변수에 1점이 올라가게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코딩에 대해 어떻게 짜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눈에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골을 넣어서 각각의 점수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점 된 팀이 있는가, 5점을 채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된 팀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아닐 경우에는 다시 축구를 하죠. 네, 우리 축구에도 실제 그렇죠. 아닐 경우에는 다시 축구를 하고 참일 경우에는 게임을 종료해서 끝으로 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순서도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지문들을 지워가면서 조건에 맞게 하나씩 판단인지 철인지 준비인지 네, 참 거짓을 봐가면서 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면 네, 금방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2급 기출문제의 순서도였고요.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급 문제에서는요. 4, 5, 6, 7, 8번 5문제가 다 코딩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블럭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코딩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많습니다. 네, 2급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코딩을 나는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코딩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이론이나 뒤에 피지컬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적인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특히 코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는 것도 네,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장에 곰이 나타나면 전구가 깜빡이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자, 조건을 보실게요. 조건을 보시면 우리가 블럭 꾸러미에서 필요한 블럭을 사용해서 가져다가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곰은 곰 오브젝트 나왔네요. 곰 오브젝트는 어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네, 초기 값을 잡아주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곰은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아기 양 1이 있고요. 아기 양 2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초기 원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곰이 만약에 울타리를 닿으면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코드를 멈춥니다. 자, 전구는 경보 신호를 받으면 0.5초마다 계속 반복해서 모양을 바꿉니다. 뭔가 전구가 깜빡깜빡 모양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양, 아기투가 신호를 받으면 도망가자 하고 네, 좌표 10만큼씩 계속 그러니까 아기양 1, 2번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Y좌표를 10만큼씩 계속 반복해서 바꾸는 거니까요.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 보고요. 오브젝트는 곰, 아기양 1, 2, 그 다음에 전구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네, 블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 오브젝트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곰은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90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곰의 원래 다른 데 가 있던 곰도 이 위치로 시작하기를 하면 여기서 시작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두 번째 곰은 0.1초마다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그랬더니 보면 곰의 모양 탭에서 다음 모양이 계속 있겠구나 곰은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걷는 모양을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꿔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0.1초마다 간격을 주죠. 시간 간격.
그래서 0.1초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데 Y좌표를 5만큼씩 반복해서 바꾼다 했습니다. 자, X좌표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 Y좌표는 135에서 마이너스 135입니다. 자, 그러면 Y좌표를 5만큼씩 계속 이동하는 거는 결국엔 곰이 모양을 0.1초마다 바꾸면서 5만큼씩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계속 올라가는 모양의 그 블럭들을 3개를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에 닿았는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곰이 울타리에 닿으면 경보 신호를 보내고 이 코드를 멈춥니다. 네, 울타리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울타리에 곰이 닿으면 자, 신호를 보내는데요. 신호를 보내고 코드는 멈춰야 돼요. 자, 왜일까요? 이 코드 멈추기는 뭘까요? 자, 이 코드 멈추기는 다른 오브젝트들의 코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만들어진 이 코드를 멈춘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계속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서 곰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올라가는 걸 그만해라 라는 블럭입니다. 왜? 울타리에 닿았으니까요. 그래서 울타리에 닿으면 이 코드를 멈춥니다. 올라가는 모양의 곰이 멈춰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신호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기양한테는 아직은 안 보냈네요. 아기양 보면 좌표값을 시작하게 하면 마이너스 30y를 40으로 이동해서 옮겼습니다. 아기양 1을 아기양 2는 x좌표를 90, y좌표를 60 위치로 옮겼습니다. 자, 얘도 아기양의 초기 위치값이겠죠. 자, 그러면 정구는 신호를 받으면 경보 신호를 우리가 정구한테 보냈네요. 그렇죠? 그럼 정구는 신호를 받으면 0.5초 기다린 다음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걸 계속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계속 반복한다라는 걸 의미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코딩만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기를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안 넣으면 우리가 다음 모양으로 한 번만 바꾸고 0.5초 기다리고 다음 모양으로 한 번만 바꾸고 멈추겠죠. 네, 신호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 반복해서 정구의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바꾸는 모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양 1번과 아기양 2번을 볼게요. 네. 신호를 받으면 정구도 받지만 아기양 1과 2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 계속 반복하는데 도망가자를 말하고 y좌표를 10만큼 계속 반복해서 바꿉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하기가 들어가야겠죠? 자, 계속 반복하는데 말하고 y좌표를 10만큼 바꿉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기양이 원래 위치했던 거에서 위로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서 아마 화면 밖으로 나가서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화면을 닿았을 때 튕기기 이런 블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화면 밖으로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y좌표를 10만큼씩 계속 바꿉니다. 네, 신호를 받으면. 자, 그러면 이 지금 코딩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이런 목장 같은 곳에 예상했던 대로 울타리가 있네요. 울타리가 있고요. 곰이 있고요. 그리고 양 1, 양 2가 있고요. 전구가 있습니다. 자, 얘도 약간 우리가 어떤 센서나 어떤 걸 이용해서 곰이 닿으면 전구가 이렇게 있어서 양이 도망가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늑대나 이런 거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주제로 만든 코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행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잘 안 보였을 수 있겠는데요. 네. 곰이 올라가다가 울타리에 닿으면 양이 갑자기 화면 밖으로 나가고 전구가 깜빡깜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을 두 마리 양이 있고요. 신호를 양도 받고 전구도 받아서 양이 도망가고 조건에 맞으면 신호를 보내고 받으면 양이 도망가고 전구도 신호를 받으면 깜빡이게. 결국엔 이 코딩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받는 걸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2급에서는 신호 보내고 받는 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호 보내는 받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좌표값을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권투 선수가 권투 연습을 하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시오 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화면 블록 꾸러미에 필요한 블럭을 가져다 사용하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권투 선수는 했습니다. 권투 선수 오브젝트가 있겠네요. 자, 자세일 모양으로 바꾸고 좌표 값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크기를 100으로 만들고요. 색깔 효과도 10으로 정하고 권투 연습해야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라는 판단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키보드 왼쪽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라는 코딩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투 선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권투 선수에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권투 선수는 자세 1로 모양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투 선수의 모양 탭에 자세가 여러 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 1로 모양을 바꾸기라고 코딩 연결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0,-20으로. 네, 그러면 권투 선수의 초기 위치 값을 잡아주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크기를 100으로 색깔 효과를 10으로 정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크기를 정하기와 바꾸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코딩할 때 배웠었는데요. 크기를 정하기라고 하면 우리 이 권투 선수 오브젝트에서 여기 속성값을 볼 수 있습니다. 속성값에서 좌표값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가 원래 기본값은 항상 오브젝트 주어질 때 기본값은 100으로 주어집니다. 엔트리에서. 자, 그러면 이 권투 선수의 크기가 10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0인데 크기를 처음에 100으로 정해 놓으래요. 그 이유는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를 바꿀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을 100으로 정해 놓습니다. 무조건 시작을 하면. 왜냐하면 커져 있는 상태, 150이나 200으로 크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초기 값을 다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값은 무조건 처음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변수 만들 때도 점수를 0으로 정하기 있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으로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색깔 효과를 10으로 정하기도 있네요. 색깔 효과는요. 바꾸기를 통해서 색깔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 예제를 통해서도 알아보았듯이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 효과를 10으로 먼저 기본값으로 정해 놓고요. 권투 연습해야지를 1초 동안 말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딩을 해 놓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판단이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뭘 키를 누르면 뭘 해라. 뭐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실행을 해라 라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 키를 입력하면 권투 선수는 0.2초 간격으로 자세를 처음 기본값이 자세가 1이거든요. 그래서 1과 2 자세 모양을 6번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무한 반복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기 아니고 몇 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6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자세 1, 2, 1, 2가 6번 반복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입력하면요. 네, 권투 선수가 모양을 자세를 3, 4로 바꿉니다. 자, 그럼 1, 2, 3, 4번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양 탭에 들어가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 키를 눌렀을 때 6번씩 자세를 바꿔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입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권투 선수는 주특기라는 말을 1초 동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에서 1초 동안으로 바꾸고요. 주특기란 말을 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50만큼 바꾸기입니다. 아, 여기서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처음 초기 값에 처음에 크기를 100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정해 나온 지금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요. 크기가 아까 100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크기를 50만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정해져 있는 값에서 5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15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크기가 지금 150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하기 아까 블럭 100으로 정하기 블럭을 쓰지 않으면요. 계속 디폴트 그 값이 150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50을 누르면 200. 그럼 점점점 커지겠죠. 네, 권투 선수의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값을 100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만 50을 더해서 150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했고요. 자, 색깔 효과를 50만큼 주기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깔도 아까 10으로 정해져 놓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50을 주는 겁니다. 네, 원래 값에서 50으로 바꾸는 거죠. 색깔 효과를. 그래서 뭐 10을 바꿔도 되고 뭐 여러분들 그거는 10을 바꿨을 때의 색깔과 50을 바꿨을 때의 색깔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50만큼 주라고 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권투 선수의 색깔이 아마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행 화면을 통해서 실제 지금 코딩한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 화면에 권투 선수가 있고요. 네, 한쪽을 보고 있네요. 네, 이게 아마 자세 1의 자세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투 연습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6번,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주특기라고 얘기하고 그 색깔이 네, 아까 50만큼 바꿨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원래 그 색깔에서 네, 아까 색을 10으로 정했죠. 그 색에서 50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주특기라고 얘기하고 크기도 150을 바꾸고 색깔도 약간 초록색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5번 문제에서는요. 어떤 거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걸 보기 위한 코딩이었냐면 뭐 크기 바꾸기, 정하기와 바꾸기에 대한 블럭을 이해해야겠고요. 그리고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왼쪽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의 동작을 이해하셔야지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게 음식을 주문하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오브젝트가 손님이 있고요. 어떤 좌표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로봇도 어떤 좌표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음식, 우리는 오브젝트가 손님이 있고요. 로봇이 있고 음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요즘 최근에도 있죠. 로봇에게 음식이 이렇게 갖다 주고 로봇이 어떤 식당에 가면 우리가 직접 직원이 주지 않고 로봇이 배달해 주잖아요. 가져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코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클릭하면 로봇이 주문을 받고요. 그리고 음식을 보여주고 네, 음식이 테이블로 로봇이 갖다 줍니다. 네, 그런 코딩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블럭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아이가 있고요. 손님이 있고요.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님은 X좌표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75로 위치한다 했습니다. 손님의 원래 초기 값이겠죠. 네, 그리고 로봇은 X좌표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7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로봇 모양이 여러 개인데 로봇 1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좌표값 설정하고요. 그리고 모양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자, 손님은 좌표값만 설정을 해놨죠. 자, 그럼 음식은 모양을 숨깁니다. 자, 왜냐하면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모양 숨기기를 통해서 음식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로봇 위치로 계속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아, 음식이 로봇에게 있어야지만 어떤 손님에게 어떻게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테이블에도 갖다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양을 처음엔 숨겼다가 계속 로봇 위치로 이동하고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를 쓰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을 클릭하면 결국엔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로봇은 주문을 받습니다. 네. 자, 1, 2, 3번이 있습니다. 이건 주문받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보시면요. 자, 로봇은 음식을 주문해 주세요를 묻고 대답 기다립니다. 아, 이번 문제는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대답을 어디에 저장해서 내가 말하기나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음식을 주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스테이크 스파게티라고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더 원하면 음식 탭에서 모양 탭에서 음식을 더 추가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만 가져와서 묻고 대답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창이 나오겠죠. 우리 앞에서 묻고 대답하기에서 물어보면 내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아래 생깁니다. 자, 그럼 입력창이 생기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 내가 스파게티 아니면 스테이크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주문하신 음식이 맞습니까? 대답을 한 음식이 맞냐는 걸 다시 물어보게 하는 코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기를 통해서 자, 대답, 스파게티나 지금 스테이크가 어디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입력창에 입력을 한 건 대답이라는 변수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식이 대답, 값, 결국엔 스테이크나 스파게티가 맞습니까? 라는 걸 말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합치기라는 블럭을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 또 알 수 있네요. 자,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내용만 보고 주문하신 음식이 대답 맞습니까? 라는 지문을 보고 합치기 블럭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문한 음식이 하나의 그 말이고요. 말풍선이 되겠고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답이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맞습니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합치기 블럭을 쓸 수 있는지를 여기서 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대답을 물어보고 확인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는지 보겠습니다. 자, 확인 신호를 음식에게 보냈네요. 네, 그래서 확인 신호를 받으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음식이 모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모양을 보여야 합니다. 모양을 보이고요. 만약에 조건문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답이 스테이크이면 그러면 판단해서 뭐와 같으면 이란 블럭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모양을 스테이크로 바꾸고 주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주문 신호를 보냈을 때 받은 누군가가 어떤 오브젝트가 주문 신호를 받겠죠. 네. 자, 그러면 조건이 또 들어갑니다. 만약에 스테이크가 아니면 결국엔 대답이 스파게티이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스파게티 모양을 또 바꾸고요. 그리고 주문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얘도 아니에요. 스테이크도 아니고 스파게티도 아닐 경우에 그것도 아니면 이란 블럭을 써서 우리는 모양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것 두 개의 모양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을 숨기고 메뉴 없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럼 각각의 지금 주문 메뉴 없음 신호는 누구한테 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가 메뉴 없음을 받았네요. 네, 만약에 스파게티와 스테이크가 아닌 경우를 대답했을 경우에는 메뉴가 없습니다를 1초 기다렸다가 말하고요. 자, 주문 신호를 받으면 로봇 이 모양으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초 뒤에 보조 테이블 위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조 테이블 위치로 이동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요. 주문 신호를 받으면 보조 테이블 위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손님과 로봇이 같이 보조 테이블로 가는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딩한 내용을 한번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테이블이 있고요. 자, 로봇과 손님이 있고 지금 로봇이 음식을 들고 있네요. 시작하면 이 음식은 보이지 않겠고요. 자, 대답이라는 묻고 대답하기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라는 변수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음식 주문하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먼저 주문했더니 스테이크가 보이고 로봇과 아이가 보조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신호를 보냈으니까 주문 신호를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크가 아니고 스파게티 신호를 주문을 하면은 스파게티를 보이고 보조 테이블로 스파게티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에서는요. 신호 보내기도 당연히 되고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신호 보내기.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묻고 답하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도 2급뿐만이 아니라 3급, 2급, 1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묻고 답하기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배가 지나가면서 날짜가 바뀌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시오 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날짜가 바뀌네요. 그러면 배에 오브젝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날짜 변수, 변수를 써야 되네요. 날짜 변수에 현재 1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트리에는요, 오늘 날짜, 그리고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무슨 며칠인지, 무슨 몇 월인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에 대한 실시간 내용이 담겨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날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계산 블럭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블럭에서 우리가 어디에 이 블럭이 있는지를 조금 눈에 익숙하게 익히신 분들은 여기 딱 보고 현재 1, 현재 날짜라고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 걔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현재 1을 날짜 변수에 담아라. 오늘 며칠인지를 날짜 변수에 담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어떤 변경선을 넘으면 날짜가 어제로 바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에 담고 걔에서 마이너스 1 해야겠죠. 변수에 빼기 1로 바꾸기 하면 우리가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 날짜가 바뀌겠죠. 자, 그렇게 코딩을 하는 거를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코딩한 걸 보면요. 자, 현재 연도라고 하는 노란색 블럭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럭이 바로 이 블럭인데요. 자, 연도 있고요. 아래 보면 월, 일, 지금 시간과 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시간을 끌어다가 내가 코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블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배는 지금 우리가 배에 코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배는 자, 좌표로 이동한 후에 날짜를 현재 지금 날짜 며칠인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속성에서 만들어 놓고 정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여기에 현재 1을 날짜 변수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15일이면 15라는 숫자가 저기 날짜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배에다가 코딩을 하겠습니다.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요. 날짜 변경선 넘으면 어제 날짜가 돼요 라고 말하고요. 말하고 좌표값을 1만큼 바꿉니다. 어디 좌표값? X좌표. 왜냐하면 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할 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X좌표를 1만큼씩 바꿉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날짜는 2019년 예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019년 5월 며칠입니다. 이 일이 날짜에 지금 현재 지금 날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며칠 날짜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값을 말하게 여기도 합치기 블럭을 써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 날짜 값을 아느냐도 물어보고 또 좌표값. 배가 지금 x 1만큼씩 이동하다가 딱 날짜 경계선, 변경선에 닿으면 날짜를 어제 날짜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요 코딩이 오늘의 약간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코딩을 짤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엔 조건에서 만일 배의 x좌표 값이 우리 계산 블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x좌표, 1만큼씩 계속 이동하는 그 좌표 값이 어디에 닿으면 날짜 변경선의 x값에 닿으면 날짜 변수에 있는 값을 날짜값 마이너스 1로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15일이에요. 그러면 15일 마이너스 1인 14일로 지금 날짜 변수에는 14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맵에서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가정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x가 1만큼씩 이동을 해서 쭉 옵니다. 그래서 x좌표 값이 이 날짜 변경선의 x값의 어딘가에 같으면 x좌표 값이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날짜 변경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26일이네요. 26일로 되어 있으면 날짜 변경선을 배가 이제 갑니다. 현재 날짜는 그래서 26일이에요. 변경선에 닿으면 바로 25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 배가 하루 더 전날인 어제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 블럭에서 현재 날짜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배의 x좌표 값과 날짜 변경선의 s좌표 값이 같으면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코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밤하늘에 별이 빛나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별이 효과를 지웁니다. 효과는 어떤 색깔이나 이런 효과들이 남아있을 때 그걸 지우게 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 오브젝트 효과를 먼저 지워서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항목을 리스트, 2급인데도 리스트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색깔 값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의 1번, 2번, 3번 항목에 60, 100, 120이라는 숫자를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추가하고요. 그리고 복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리스트도 알아야 되고 복제도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우리가 무작위수로 별이 이동을 하는데 리스트 값, 색깔 값이 60, 100, 120의 무작위 항목 번호로 바꿉니다. 무작위 수가 아니고요. 항목을 지정해서 정합니다. 자, 그리고 복제본 만들고 별을 숨기고 복제본을 삭제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블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때문에 효과를 모두 지워야 돼요. 원래 남아있던 효과는 지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지우기, 효과 모두 지우기 블럭을 갖고 오고요. 자, 우리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리스트 배웠습니다. 속성에서 리스트 클릭하고요. 리스트 추가하기에서 색깔 값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색깔 값이라는 리스트를 만들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는 리스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처음부터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 항목을 넣는 방법, 두 번째는 블럭으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미리 만들지 않고 항목을 추가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시작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처음에는 리스트가 보이지 않지만 시작하기 블럭을 클릭하면 내가 60 항목을 색깔 값에 처음 추가하고요. 1번 항목에 2번에는 100, 3번에는 120이라는 항목이 시작했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별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x좌표가 마이너스 200에서 200, 무작위수. 200에서 마이너스 200, y는 100부터 마이너스 100의 어떤 좌표의 일정 값,
일적 화면의 그곳에 무작위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색깔 효과를 아까 색깔 값이라고 하는 리스트 있었죠. 1번, 2번, 3번 항목. 그 세 개 사이에 무작위수 번째 항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1번, 2번, 3번의 항목이면 1번 항목이 색깔로 뿌려질 수도 있고요. 자, 2번 항목이 뿌려질 수도 있고 3번의 120이라는 값의 항목이 네, 여기 색깔 값이란 변수에 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안에 리스트의 항목을 넣은 거죠. 어떻게? 무작위수로, 난수로 넣은 겁니다. 자, 넣은 다음에 걔를 자신을 복제를 합니다. 네, 복제를 하고요. 모양을 숨기면 됩니다. 자, 그럼 복제를 했으니까 복제본이 생기면 모양을 보이고 12번 크기를 10으로 정하고 크기를 20으로 정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10이었다, 20이었다, 10이었다, 20이었다를 0.2초 간격으로 네, 12번 반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지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복제본을 삭제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실행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값에 우리가 지금 아무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리스트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 값에는 리스트가 없고요. 네, 없고요. 시작을 하면 항목에 추가된 리스트가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누르니까 항목이 보이고요.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12번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지금과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네, 지금과 아까의 색깔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색깔 값의 항목 값에 따라서 네, 어떤 그 색깔이 보이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급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기본적인 이론과 코딩이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급에서는 1급과 3급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네,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